네, 가족 독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이 된 즐거운 책수다. 오늘은 소나무 언덕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먼저 제가 인사드리죠. 저는 정용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실 분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도서평론가 이건우 씨 자리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 길이 어떠셨어요? 소나무 언덕 위에 작은 도서관. 언덕 위에는 있긴 있었죠. 예, 소나무는 못 봤습니다. 소나무는 못 봤어요.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넓어요. 큰 도서관인데. 예. 1층은 지금 보니까 아이들 도서관으로 돼 있는 것 같고, 네. 2층이 이제 어른들 도서관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작다는 게 뭐 이렇게 부정적 의미로 쓰이지 말고 긍정적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좋은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하연 학생? 네, 안녕하세요. 신천중학교 3학년 이하연입니다. 중학교 3학년. 네. 어머님이 정현정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소나무 언덕 작은 도서관에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저희 아이가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김에 저도 같이 책을 읽고 싶어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봉사활동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영어 책 읽기 봉사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네, 유아. 유아들한테, 더 어린 아이들한테? 네. 그렇군요. 주로 주말에 많이 오겠네요, 그러면? 네, 일요일 날 와서 책 읽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주말인데 같이 저희랑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책 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예, 이 책은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추천하시는 책이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책이 나온 지 조금 오래돼 갖고 좀 잊혀졌나 싶어서 다시 한번 꺼내보신 거군요. 꺼내봐서 좀 널리 좀 계속 읽었으면 싶겠다 한 건데요. 오주석 선생님이 이제 대중들을 상대로 강연한 내용을 실은 책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글로 쓰면 어려워질 수 있는데 말을 하다 보면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고 사실은 또 우리가 우리 그림을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림이 걸려 있으면 보는 모양이다. 특히 이렇게 미술관 가면 가장 황당한 게 이렇게 쭈루루 몰려갖고 아이들이 이렇게 베껴 쓴다니 다 베껴 쓰면 딴 데로 옮겨가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런 어떤 우리가 상식화되거나 잘못되어 있는 그 그림 보는 방법을 아예 정말 깨고 제대로 보는 방법 또 여기 책에 소개된 우리나라 옛 선인들이 그린 그림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어서 제가 추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하연 학생은 평소에 우리 그림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 그림에는 별로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하고 제가 외국에서 몇 년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이제 서양 그림은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어땠어요? 그럼 이번 책을 읽고 좀 느낌이 남다르셨겠는데? 네. 되게 그림 하나하나를 너무 잘 분석해가지고 설명하셔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는 게 달라졌죠? 네.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이 책이 보니까 그 저자가 청중한테 강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그 말투 그대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책을 볼 때는 왜 책을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책을 듣는다. 그리고 또 참 잘 봤다. 너무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참 눈이 호강을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표현력이 너무 좋으신데요. 눈이 호강을 한 그런 책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오주석 선생님을 조금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이제 동양사학과를 나오셨고요. 이제 고급미술 쪽으로 이제 전공을 하셔서 석사학위까지 받으시고 기자 생활하시다가 이제 큐레이터 생활도 하셨죠. 근데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질 때쯤에 지병으로 돌아가셔서요. 지금 활동은 이제 더 이상 못 하시고 책도 이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나온 책들이 좀 제법 되는데 이 책 읽어보시고 우리 미술 쪽에 관심 있으시면 오주석 선생님의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분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쉽고 재밌게 우리의 그림을 설명해 주실 한 분이 또 안 계시다는 게 서운하기도 한데 이 안에는 이제 그림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어떤 우리 역사, 문화, 정신 이런 것들이 책 안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크게 오주석 선생님이 세 개의 분류로 이야기를 이제 펼쳐가세요. 첫 번째 이야기가 옛그림 감상의 원칙이라는 걸 적어주셨고 두 번째가 옛그림에 담긴 선인들의 마음,
과연 무엇인지. 세 번째가 이제 옛 그림으로 살펴본 조선의 역사와 문화 이렇게 해서 저희도 오늘 그 나누어 주신 대로 그림을 하나씩 거기서 골라보면서 하나씩 좀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 그림 감상의 원칙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 이하연 학생 읽고 나니까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솔직히 제가 너무 우리나라 그림을 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일단 책의 맨 앞부분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부터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읽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예. 저는 그림을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책을 보듯이 네. 글자를 보듯이 보는 습관이 네. 있죠. 그림도. 그리고 전시회장을 돌 때도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는 경우는 되게 드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그림을 볼 때, 우리 그림 볼 때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어머니도 그건 좀, 이번에 감상법을 좀 새로 느끼신 게 있으세요? 예, 이제 하연이가 얘기하는 것도 이제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그림을 감상할 때 그 그림 크기의 대각선의 길이만큼 떨어져서 1에서 1.5배만큼 떨어진 뒤로 자리에서 가서? 보는 것이 예, 가장 그 그림을 제대로 그 그림을 그린 작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예, 그 감상 포인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 정말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림을 보는 그러니까요. 여기 그 표현해 주신 것 중에는 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휙 돌아서냐. 또 보고 싶고 그런 마음처럼 그림을 좋아해야 된다. 그런 네. 표현이 참 와닿았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림을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도록 해야 될 텐데, 처음에 볼 그림이 이제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첫 번째 얘기를, 감상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다 그렸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처음에 보실 때랑 설명을 다 듣고 보실 때랑 어떤 점이 차이가 있으셨어요? 이 김홍도의 씨름 책을 다 읽고 나셔서. 예. 저는 사실 이 그림의 실물 크기가 그 노트 크기만 하다는 거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그 지면에 따라서 항상 그 확대되거나 축소된 그림만 봐왔었는데 이 그림이 실물 크기라면 그 A4지 용도밖에 안 하나 되는 거예요. 정도. 예.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표현을 했다는 게 놀랐고 그리고 뒷장을 보니까 이게 한 6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네. 그림을 계속 쪼개고 나누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요. 예. 근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결국 이 씨름에서 누가 이기는지까지, 예, 그 결론까지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내용도 재밌으셨군요. 네. 네. 처음에 예측하셨습니까? 그림 보시면서?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예측 못하셨습니까? 누가 이기는지?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서 누가 이길지 표정을 좀 이 표정이 참 재밌죠? 예. 네. 저는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 표정을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재밌고 생동감이 있다는 게 그게 놀라웠었는데, 다른 그림 중에 인상적인 그림 어떤 게 있었어요? 다른 그림 중이라기보다는 조금 이 씨름에서 계속 더 얘기를 관심 하자면 있는 부분을 찾아냈어요? 그 김홍도 작가가 그 화가가 손의 위치를 오른손하고 왼손이랑 바꿔서 그린 게 있잖아요. 네, 여기도 있었죠. 네, 저는 그걸 보고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꿔놨나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게 이제 평민들을 대상으로 그린 그림이다 보니까 보는 이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점을 듣고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또는 장난꾸러기예요. 아마 네. 김홍도 작가가 운해가 너무 발달한 작가가 아니었겠는 네. 얘기죠. 네. 그럴 때 이렇게 착시 현상을 겪는 네. 그런 것도 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뭐 믿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지만 대단한 그 추리 능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김홍도 화가가 얼만큼 장난꾸러기일까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하는 대목인데,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감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로 옛 그림에 담긴 선인들의 마음. 이제 지금 감상법에서도 중요한 게 그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담겨 있는지 이제 호랑이 그림을 여기서는 좀 저희가 같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사실 좀 많이 본 듯한 그림이에요. 그죠? 예. 전시도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저희가 책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는 그림인데, 처음에 이 그림을 책을 읽기 전에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두 분은? 그냥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냥 단순한
호랑이, 그냥 위험 있게 생긴 호랑이 호랑이다.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저는 병풍 크기만한 호랑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크기가. 예. 저도 왠지 병풍 느낌이 조금 나는 그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읽고 나서 책을 다 읽고 나서 보시니까 어떤 점이 더 달라지셨나요? 예, 읽고 나서 보니까 이 크기가 1m도 안 된다고 해요. 예. 근데 그 크기 안에 정말 모든 걸 다 담았어요. 너무 세밀하게. 그리고 이 호랑이 가죽에서부터 이 털끝 하나하나까지 다 삐쳐나온 것 같은 느낌? 네. 예, 얼핏 봤는데도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보일 정도로 너무 세밀하게 그려졌고요. 그리고 그 맨 위에 있던 나무 그림이 항상 그냥 스쳐만 지나가는데, 그렇죠. 예, 이 호랑이가 한 번씩 뭐 이기거나 뭐 사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상체기를 내는 부분이 있대요. 몸을 비벼갖고 나무에 상체기를 그러니까요. 내는데 예, 그것도 또 전혀 몰랐던 사실이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보호하면서 했던 그 솔방울 하나하나가 다 표현이 돼 있어요. 네. 예, 그것도 새롭게 알게 되는 점입니다. 나무가 왜 그려져 있는지 이제 이유를 알게 됐네요. 예. 그죠? 정말 그림이 여기 지금 이제 실제 크기는 저희가 앞에 그림 봤던 거랑은 또 다릅니다. 이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림 그대로죠. 예. 모습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인데 일제 시대 일본에서 이렇게 예, 그렇죠. 이렇게 이거 뭐랄까요? 표구가 표구가 예, 돼 있는 거라 그래야 되죠. 표구가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일본 스타일로 표구가 돼 있어서 그림을 죽인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 너무 보면은 화려하고. 그 얘기 들어보면 뭐 그림값보다 표구값이 더 비싼 경우도 많다고 일본에서는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옛 그림이 갖고 있는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일본식 그림에 해당하는 표구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네. 우리 그림이 죽죠. 근데 이거를 우리 생각 같은 다 뜯어갖고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벽으로 바꿨으면 제대로 좀 하고 좋겠는데 싶었어요. 근데 그럼 그림이 망가진대요. 표구가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 네, 거죠. 그림하고 그래갖고 같이. 바꿀 수도 없는 마당이고 그래서 그림을 아쉽네요. 볼 때 우리 표구로 돼 있지 않으면 그걸 좀 감안하고 보라는 건데 이 책에 보면 또 최재공의 그 자화상 부분에 네. 우리 표구가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 표구는 확실히 우리 표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본하고 다르게 돼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죠. 아, 우리 표구는 195쪽에 나와 있는데 네, 우리 표구는 훨씬 부드럽고 예. 자연스럽고 예. 일본 스타일의 표구는 너무 강렬하고 그렇죠. 표가 예. 더 강조되고. 너무 거슬려요. 그림을 좀 죽이는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글쎄요, 뭐 오주 비교해 선생님은 보신다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일본 쪽에서 표구할 때 우리 호랑이를 정식적으로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화려하게 한 게 아닌가. 실제 우리 호랑이가 멸종된 게 네. 일제시대죠. 네. 오주 선생님 또 그거를 입증해 내고 예. 그랬죠. 예. 지금 이제 이 그림을 이제 호랑이 그림을 본 이유는 선인들의 마음을 그림에 담겨 있는 마음을 보자는 건데 호랑이에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그렸을까? 뭘 느꼈어요? 선인들의 어떤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송하맹우도 호랑이 작품만 보면 정말 호랑이의 위험도 느껴지고 그리고 여백의 활용도 되게 잘 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표고된 상태로 보면 진짜 그 느낌들은 다 사라지고 워낙 바탕색이 화려하니까 그렇죠. 바탕에만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제감정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적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네. 이러한 방법을 썼다는 게 많이 섭섭하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네, 하고 안타까웠어요. 예, 그렇군요. 우리의 정신을 어찌 보면은 좀 죽이려고 네. 우리의 기질적인 게 호랑이랑 좀 닮아 있고 예전부터 이 한국의 호랑이는 다른 곳의 호랑이랑 또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만의 그런 어떤 야성을 갖고 있는 예. 위험을 갖고 있는. 그래서 뭐 조선인을 닮은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오주 선생님이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옛기름에 담긴 선인들의 마음은 오주 선생님이 밝혀주는 게 이제 음양오행설이죠. 네. 그러니까 특히 조선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세계관이 음양오행설이어서 그 기초를 통해서 그거를 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서구적인 관심, 그래서 그런 어떤 합리적인 또 과학적 사고 방식으로 그림을 보면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꾸로 탱화는 그 그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왜 빈틈이 없죠. 그러냐면은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세상을 꽉 채워야 되니까 탱화는 그림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옛 그림, 특히 조선시대 그림들은 대체로 이제 그 열백도 있고 네. 또 상징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음양오행설에 기초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봐야 그림의 그 가치를 왜 알게 되는 여백을 거죠. 살렸는가? 그럼 우리만 그러냐면 사실 안 그렇죠. 모든 시대 그 서양 미술 봐도 그 시대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반드시 반영되어 있어요, 그림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옛 그림 볼 때 너무 안일하게 본다는 거죠. 뭐 그렇게 좀 하찮게 보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냐를 생각하지 않는 면이 솔직히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그림도 그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게 음양오행설이다. 그래서 음양오행설에 대한 해석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조선의 특히 한양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음양오행설에 의해서 기초되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세상을 성리학적으로 잘 다스리고자 했던 거잖아요. 결국 그게 뭐냐면 백성이 하늘인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다스리자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이나 유지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조선이 망했다. 이런 데만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내 것이 하찮게 보이는데 어떻게 500년이나 사실 그것도 하는 왕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 보면서 제가 느꼈는데 성이 같으시네요. 친척 관계는 아니고 오황정 교수가 쓰신 조선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어떻게 조선 왕조가 500년이나 버텼냐. 유지될 수 있었냐. 예, 그거를 분석한 책인데요. 그게 오황정 교수도 하는 말이 뭐냐면 망하지 않은 왕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럼요, 전 세계.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청나라도 망했고, 고려도 망했고. 근데 왜 망한 것만 초점을 두고 어떻게 유지됐냐는 관심이 없냐는 건데, 그러니까 조선의 옛 그림을 우리가 그들의 가치관과 그 생명력, 이런 걸 알기 위해서도 조선 역사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사실 망했다는 것만 보지 말고, 이렇게 훌륭한 문화를 이뤄냈던 그러네요. 왕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또 관심과 애정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림 속에서 정말 많은 거를 저희가 꺼내올 수 있다. 뭐 이 안에는 또 음악 연주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문화의 모습들, 몰랐던 모습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이제 조금 얘기를 그러면 또 옮겨가 보겠습니다. 오조성 선생님 세 번째로 얘기해 주신 조선의 역사와 문화. 지금 이제 화두를 꺼내 주셨으니까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얘기도 좀 해보죠.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인물도들을 쭉 이제 펼쳐놨거든요. 조선의 역사와 문화. 역사적 인물들의 모습들도 나오고, 인물도에 보면 이채초상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아주 그 표정이 그대로 마음이 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물도고요. 신윤복의 미인도를 또 여성의 모습을 잠시 보자면, 자, 이 사람을 그리는 것 안에서도 그 안에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라고 좀 설명해 주셔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는지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어땠어요? 조선의 인물들이. 신윤복의 미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미인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왜냐하면 솔직히 요즘 시대에는 큰 눈, 오똑한 코, V라인 이런 것만 강조하잖아요. 그거 다 대부분 성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그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신윤복이라는 사람이 보편적인 조선의 미인을 그렸다기보다는 자기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했던 여인을 그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마 미인도의 미인이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을 아름답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눈에는. 네. 그래서 미인도라고 붙여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어머니는 어떻게 보셨어요, 인물들을? 예, 저도 보니까 이 조선시대 이 당시 때는 뭐 인물의 잘남이나 못남 없이 그냥 그 사실 그대로 그렸다고 해요. 뭐 점 하나나 아니면 얼굴에 이 병색 하나까지도 다 표현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이 외면적인 걸 보여주고 싶어 했기보다는 이 내면을 이 정신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렇죠. 예, 그걸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의 사진들을 보면 뽀샵 처리를 하는데 왠지 좀 뭔가 손을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표현을 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요즘의 그 사진과 좀 한번 비교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잠깐 재미있게 비교를 하셨는데요. 여기 작가분께서 비슷한 예로 김은호 작가가 그린 농계하고 춘향이란 그림이 이 뒤에 나와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농계는 어떻게 보면 의로운 인물이고 춘향이는 되게 정열적인 인물인데 그 두 사진을 이렇게 나란히 같은 페이지에 비교를 하시면서 두 사람의 얼굴이 예쁘게는 표현이 됐는데 실제로 너무 비슷하게 그려진 거예요. 농계나 춘향이나. 예. 근데 더 전혀 재미있는 성격은 건, 다른데. 예. 근데 또 더 재미있는 거는 지금 화암미술관에 있는 황후 대례복이라는 그림에서 그 황후복을 입은 황후의 초상이 이 세 여인의 얼굴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마치 그 얼굴이 이 김은호 작가의 부인 같대요. 아, 더 재밌네요. 네, 그래서 예.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신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일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주석 예. 선생이 보기에 이제 초상화가 남지 않은 그런 옛사람들을 현대 화가가 그리는 걸 마땅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포장이 되게 되는 거고, 특히 현대 화가들이 우리 옛 그림의 정신을 모르니까 그렇죠. 알고 보면 사실은 일본식 그림을 그려내면서 이제 이게 전통화이냐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이제 비판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지위를 가지고 권력 가지신 분들이 권위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검버섯, 뭐 주름 이런 거를 그대로 그려도 화도 내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게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실되게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그렇죠. 하고 정말 인물을 보는 거 하나도 우리하고 지금의 우리하고 많은 차이들이 네. 느껴지셨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였어요? 이제 덮고 나셨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건 어떤? 흔히 그 주부들이 책을 덮고 나면 제목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시니까 이번에 저는 이제 보시고서 그림은 이제 다 너무 좋은 그림들이니까 네. 예, 이제 차치하더라도 저는 이 책의 구성 특징이 항상 뭔가 이렇게 궁금할 때 그때 그 다음 페이지를 열면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 조선시대에는 왜 여자 초상화가 별로 없을까? 읽는 내내 그게 궁금했는데 네. 마지막에 그 해답을 탁 주십니다. 나오고. 예.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책을 덮고 나니까 이제 정말 아쉬웠던 거는 더 많은 그림에 더 많은 설명을 듣고 싶다 네. 했어요. 근데 그 해답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책에 네. 더 많은 걸작에 더 재미있는 글이 실려 있다. 깨알 같은 자기 홍보. 네, 그래서 꼭 찾아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다른 책도 이제 찾아서 오주석 선생님의 책을 네. 읽어보고 싶어지셨군요. 어땠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받았을 때 되게 뭐랄까 좀 무겁고. 네. 제가 별로 관심이 네. 이렇게 많이 있었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읽다 보니까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 책을 다른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을 만큼 이야. 재미있게 봤어요. 네, 그것만 해도 큰 변화네요. 네. 저는 다른 것보다 단원 김홍도에 대한 그 애정이 네. 마지막 뒷부분까지도 김홍도의 그림만 따로 또 네. 하나하나의 그 이야기와 함께 또 끝부분에 정리해 주셔서 역시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관심과 사랑이 네. 예, 문화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김홍도에 대한 그림의 네. 평가도 정확하죠. 씨름 부분이 사실은 그 평균용으로 싸게 급하게 그린 거고 이제 호랑이 그림 같은 게 그렇죠. 정성을 그린 거고 네. 그래서 이게 국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기준들. 가지 기준에 대한 네. 비판도 하면서 김홍도 그림이 어디까지가 더 좋은 예술성이 있고 어디까지는 대중성이 있는지도 정확히 밝혀내죠. 그런 측면에서 오주석 선생이 이렇게 읽으면 우리 그림은 다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잘못된 그렇지 거나 않죠. 문제점도 정확하게 네. 지적하면서 균형감 있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우리 거니까 무조건 소중하다. 네, 그것도 아닌 것 이런 같아요. 거는 예. 특히 젊은 세대한테 통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것이 왜 좋은지를 이렇게 대중적으로 쉽게 표현한 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정말 오랜만에 다시 꺼내서 읽어본 책이었지만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 버릴 게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에 요 부분 읽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맺은말 끝에 써주셨어요. 문화의 꽃은 무엇보다 우리 시대가 김홍도 시대에 못지않은 훌륭한 사회를 이룰 때만 피어난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다워져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까지 마지막으로 적어주셨습니다. 2003년도에 나온 책이었는데 10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2013년에 다시 읽어도 너무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많은 분들과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재미있었다고 하시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책수다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소나무 언덕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 좀 자세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빗물 펌프장에 있는 작고 아담한 소나무 언덕 도서관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책과 함께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는 즐거운 공간입니다. 소나무 언덕이라는 이름은 송파라는 마을 이름을 우리말로 풀어 쓴 것인데요. 도서관에 들어오면 소나무 언덕에 앉아 마음껏 책을 읽고 책 속에 담긴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도서관 정복 프로젝트 10-10-100 10권의 책을 10달 동안 읽어서 100권을 읽자는 취지에서
텐텐백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책과 가까워지고 책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저희 소나무 언덕 잠실본동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지만 공공도서관으로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또 어린이나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우수한 도서 14,000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재능 나눔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은 책을 많이 보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책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책 읽기를 하면서 또 이를 통해서 공공의 가치를 읽히고 또 건전한 시민으로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주제를 정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 공부가 튼튼해지는 체인지 토요학교. 영어 연극 공연을 직접 준비하면서 공연도 하고 영어 실력도 쑥쑥 키우는 북앤 드라마 등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롭고 즐거운 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요. 특히 지역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 예술 활동, 회의와 토론을 위해 세미나실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책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작은 공간, 소나무 언덕에 사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